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사 회생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구속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관련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원들한테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예. 내용이 보니까 하나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의힘을 삶을 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용 어떻게 읽으셨어요? 받으신 다음에. 일단 당원들께 병상에 계시지만은 네. 추상 메시지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 보면은 대표께서 그동안 본인 단식 기간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구속 영장 실시 심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원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새벽이었죠. 새벽 4시쯤 서울구치소에 나와서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나와서 내놓은 말씀에 대한 평가들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실제로 대표는 이제 복귀를 하면은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지난해에도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서민층과 중산층 그리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예산도 정부에서 다 깎은 거를 저희들이 여당과 협의 끝에 상당 부분은 복원을 해냈거든요. 이번 역시 대표 그만 말씀대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된 일들이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 민주당과 본인이 가장 맨 앞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원영섭 단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가 야당 탄압을 한다 그러는데 야당 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잡범에 대한 수사입니다. 아니 정당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수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능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는데 무능한 정권이라는 표현은 아마 일부 범죄가 소명된 자신을 구속시키지 못해서 무능하다라고 표현한 건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사법 방해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위증교사 행위는 이미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사님이 인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삶을 구한다는 생각보다는 수사로부터 재판으로부터 그런 자신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권력을 다시 이렇게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추석 아마 밥상머리 민심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두 분의 생각처럼 이야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조금은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한 게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이죠. 이제 네. 연휴가 끝나면 바로지 않습니까? 11일이니까. 10월 11일인데 원래 이 선거가 물론 총선을 6개월 앞뒀고 서울에 있는 구청장 선거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판을 이렇게 키운 거는 사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단체장 하나 선거가 이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재확인하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만약에 여당이 진다면 심대한 타격이 갈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체제는 글쎄요, 제가 다른 당이니까 야박하게 얘기한 그렇습니다만 아마 붕괴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특히 민주당, 우리 당 이긴다고 가정하에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의 위기론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위기론이 아니고 이제는 심대한 붕괴론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후보는 좀 전에 설명 우리 앵커께서 하셨지만은 진기훈 후보죠. 저쪽은 김태 후보예요. 김태 후보가 불과 5월 18일까지는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청장들 잃었어요. 절대 또 공익 신고자 코스프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판결문 읽어보시면 우리 원본에서 아실 거예요. 전혀 그 내용 아닙니다. 기밀 누설했죠. 본인의 부정한 비리 혐의를 덮으려고 했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한데 이분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쉽겠습니다만 지도부가 이분 공천 안 하고 싶어 한 거는 익히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의지나 용산의 의지가 강하다는 게 언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결국 김태우 구청장을 다시 공천을 했습니다.
넉 달 전에 국천장 하던 사람을. 그러면서 강서 구민들이 40억 원의 혈세를 쓰게 됐어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심판 선고가 안 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동별로 다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SNS 실적 5만 찬을 한 보고서를 내려고 원내 지도부가 지시를 합니다. 이 판을 키워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를 지는 쪽은 이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판이 커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전 부총장이죠. 이 얘기가 이 선거를 더욱더 크게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면요, 뭐 SNS도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면서 열심히 자기 변론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0일 단식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단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단식 코스프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은 일단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연히 활동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보궐선거 국면이니까 당대표로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우선적인 일이 이제 보궐선거에 집중해 가지고 뭐 선거를 지휘하는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당내 리더십은 이미 체포동의안의 가결로 어느 정도 그 보여진 겁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그 반대표를 던졌던, 그러니까 가결표를 던졌던 그런 의원들이 뭐 최소한 40명 정도 있다라고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뭐 이 선거를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분들이 비명해서 이제 반명으로 가는 것만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한 보궐선거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각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세나 국민의힘 지지세나 서로 결집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계기는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결집에 관련한 세력의 어떤 그 한판의 그런 그 승부가 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승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각 당이 또 다른 이제 그 당무의 전개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네. 비명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 아니면 명확하게 또 갈라지느냐, 이런 좀 생각이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얘기입니다만 네. 21일 그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물론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을 얘기했거나 그 관련된 부분이 전해진 건 없습니다. 대표가 직접 하신 건 없고요. 다만 지금 다른 최고위원들 새로 선출된 우리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그리고 당 지도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은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가결표, 국회의원으로서 무기명 투표인데 할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당내에서. 그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당일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최고위 회의하고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최고의 입장으로 냈죠. 해당 행위다. 네. 근데 그 과정이 단순하게 그분들이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해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당이고 제일 야당인데 뭐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최고위 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막 당무위원회도 열고 전국 지방에서도 모두 모여가지고 중앙위 규탄대회 결의되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검찰, 윤석열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다. 정적제거 야당 탄압, 전 정권 죽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다는 걸 사망으로 결의까지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론 채택 여부를 놓는데 약간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을 해왔어요. 당론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부결로 총의를 모아보자. 그래서 마지막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박광원 전 원내대표께서 정말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간곡하게 의원들께 부결 총의가 이런 과정을 다 모아졌다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면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저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원외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에 대한 책임은 제 책임인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거기서도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는 난 가결밖에 할 수 없다 하면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표시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나 136명의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분노까지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해당형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당원 당규를 보면은 당원들이 한 5만 명 이상이 청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청원을 하게 되면 당규에 따라서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뭐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뭐 절차에 따라서 지금 당장 방향 정해진 거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 번 더 약간 추가 질문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예를 들어 정말 이게 해당 행위로서 당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는 뭐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윤리심판원이라고 윤리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절차들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섣부르게 어떻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남해당 얘기지만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던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뭐 그 전에도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고 그리고 형수한테 욕설하시고 그리고 친형한테도 이재선 씨한테도 뭐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입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가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피를 나눈 형제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그 다른 어떤 본인한테 칼을 들이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한테 이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전국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대선 지도 후보급의 인사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행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외상값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만간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외상값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예. 이 뭐 후폭풍이 크죠.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후폭풍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와 비명계 얘기도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한동훈 장관 파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뭐 당내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개인 신상까지 공격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 대표 뽑는데 3월 8일이었죠. 세상에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출마 자체를 막은 민주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의당 얘기하기 전에 다른 자기 당의 흠집이랄지 되돌아보기를 참 정중하게 한번 요청해 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사과, 이 부분 글쎄요. 장관의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건 파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한번 보십시오. 딱 기각된 다음에 다수의 언론, 정말 많은 언론이 기사를 썼습니다. 한 유력지가 쓴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 이재명을 겨눈 기우지의 수사 727일 수사 기간이죠. 376번의 압수수색, 6번의 소환 조사. 하지만 기각돼. 검찰 수사 동력 상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무적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죽했으면은 그 당 같이 겨뤘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하려고 정권 교체했냐고. 정권 교체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고 자당에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대표 아까 뭐 단식도 좀 폄하하시고 조롱을 하시던데 야당 대표가 24일간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쇄신과 정말 전면적인 기조 변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장관 후보자 내놨는데 시중에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골라도 어떻게 그런 분들만 골라냐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좀 새로운 국정 방향을 보여주세요. 그랬으면 좋겠고 한동훈 장관은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본인 지금 기각된 뒤로 야당 공격하고 또 막 계속 험한 소리 하시는데 불과 7개월 전에 한동훈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고 도어 스태핑 하시잖아요. 대통령 그만둔 뒤로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했어요. 그럼 이번에 기각된 건 뭡니까? 영장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은 너무 수시로 입장을 바꾸시는데 적어도 국무위원이고 법무장관이랑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또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사과 또 한동훈 장관의 파면 요구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21명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관련자들이. 그리고 뭐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그 이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이게 뭐 조선왕조 실록 뺨치는 수준의 그런 대하 드라마를 쓸 정도로 그 혐의가 많은데 이 많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쌍방울 혐의의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 이미 그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부터 고발되거나 수사 중이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계양구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야당 대표 되시고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심지어 구속영장 기각결정문에도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이 대상이 됨을 감안했다라고 하니까 결국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방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정당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는 어떤 수사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면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퇴나 아니면 뭐 탄핵이나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과거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뭐 해임 건의, 뭐 사퇴,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6개월 있다가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한동훈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 케이스하고 약간 다른 게 만약에 실제로 탄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을 진행한다 그러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약 그렇지만 탄핵을 진행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뭐 총선에 대한 출마나 이런 것까지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진출에 대한 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과거에 이상민 장관 이렇게 탄핵하듯이 그렇게 민주당도 단순히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추가적인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대응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 혐의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추석 민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라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되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범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소명이 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의심이란 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심일 수밖에 없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의심을 상당한 의심이라고 지칭할 리는 또 만무한 건데 그런데 판사는 상당한 의심은 있다라고 표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직접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문 자체도 어느 정도 이거는 소명이 된 거를 단순히 이제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뭐 빠져나갔다고 해야 되나 모순되는 이제 결정문을 결정문에 이유가 있는 거고 이화영 진술 그러니까 쌍방울 관련한 이화영 진술도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다라고 지금 법원도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진술 번복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가지고 단순히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상당한 혐의 소명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혐의는
증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기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보도도 됐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판사의 기각문은 긴 기각문 900자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많이 알려졌고 전문도 수십 차례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아파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데 그 정도 수사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영장은 백현동과 쌍방울로 친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래놓고 갑자기 위중 교사 혐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 수사해도 입증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잘 보세요. 백현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 쌍방울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영장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원 변호사도 아실 겁니다. 부인 못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큰 싸움이 벌어지면 동네 아이들 싸움도 그렇습니다. 완판 깨졌으면 먼저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졌을까? 아니면 정말 저 친구가 옳구나. 이렇게 반성을 해야지. 아니 세상에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기각되자마자 개딸의 법원이 굴복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논평을 냅니까? 거기다가 집권당 대표는 사법부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집권당이라는 분들이 집권 세력이 그렇게 공격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반성부터 하십시오. 국정 챙기라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집권한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하나도 내보세요, 정말. 경제정책 뭡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뭐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야당 대변인인데. 알 수가 없어요, 뭘 하시는지를.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꾸준히 얘기한 게 그겁니다. 법원에 가서 유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 검찰 관계자 익명으로 계속 민주당 공격하지 마시고 법원 공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시고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해서 법원에 와가지고 정말 심판, 재판 시작했을 때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유무죄를 가리면 됩니다. 그 외에 검찰은 그 일 하시고 국민의힘은 민생 챙기고 집권당답게 행동하시고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할 자세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이 얘기를 듣고 뭐 같이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재청구를 그러면 할 것이냐, 영장을, 아니면 정말 재판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통상은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당연히 보강 수사를 해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또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회기 내에서는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기국회 시즌인데 정기국회 시즌이 마무리되는 비회기 때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그러면 12월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에 이제 청구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마치 사건을 약간 묵혀두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 더 가까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회기 내에 조만간 이제 체포동의안을 다시 또 국회로 보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가결하느냐 부결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가결이 됐지만 그 가결을 했던 그런 표결의 표수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한두 표 정도 차이로 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결이 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10표 이상 차이 났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한두 표 정도는 민주당 자체 내부적으로 표 단속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재청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게 수사 외적인 변수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게. 그래서 영장은 뭐 재청구하기보다는 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게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통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에 일련의 이러한 부분,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원리하면서 일단은
민생을 좀 챙기겠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기간에 앞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뭐 체포동의안 전국도 있었지만 그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구속이든 아니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시점에서 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일단락이 되는 그런 예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돼 가지고 감옥 가신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도 또 일단락이 되는 거고,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밖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그 상태로 일단은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생의 문제, 경제 문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반기에는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우리 정당이든 아니면 전체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민생을 챙긴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야당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진짜로 이제 또 뭐 시장, 대구 서문시장 이런 데 시장만 가지 마시고 뭐 시장도 갈 필요가 있으면 가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민생을 챙겨서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된 입장 내지 않았는데 내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통령실 입장 내기 쉽지 않아요. 다만 선별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 역사지우기 아무리 입장 내려도 안 됩니다. 서울 양평 청하고속도로 게이트옥 나와도 입장 안 내고. 하지만 무슨 카르텔 얘기할 때는 입장 많이 나오죠. 그러지 마시고 모든 입장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딱 하나, 그냥 제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2년 수사했는데 그러면 야당 대표로 인정하시고, 그게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거거든요. 이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 지금 집권하고 1년 6개월 동안 야당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습 정말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